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인커텀즈 11가지 조건 중 CFR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과 관련된 셀러 바이어의 의무 10가지씩이 11가지 조건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운송과 관련된 협상을 할 때 셀러 바이어가 협상을 할 때 11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정해서 협상을 할 때나 계약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운송과 관련돼서는 인커텀즈라는 국제 규칙이 있으니까 운송에 따른 셀러 바이어의 여러 가지 의무들을 하나하나 안건으로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커텀즈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11가지 조건에서 셀러 입장에서는 뭐 내가 유리한 조건 얘기할 수 있죠. 바이어도 자기가 유리한 조건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려면 11가지 조건별로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에 따른 10가지 의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겠다.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기억하는 요령은 그렇다. 어떻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냐? 원리를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원리가 셀러 바이어 의무 중 셀러의 의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다. 왜요? 우리가 출발지로부터 수출할 때 목적지까지는 딱 정해진 구간이 있잖아요. 그 정해진 구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용 부담의 의무가 셀러가 어느 시점까지 있느냐라는 걸 알면 나머지는 당연히 그건 바이어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도 마찬가지죠. 출발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는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셀러가 책임을 진다. 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머지 구간, 도착할 때까지 구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당연히 바이어가 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디서 어디까지 두 사람이 물건을 들고 가요. 근데 내가 어디까지 들고 갈게. 그러면 말 안 해도 나머지는 네가 들어.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기본적인 원리를 아셔야 된다. 원리. 예. 첫 번째가 뭐냐면 11가지 조건의 각 제목은 뭘 의미한다고요?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만큼 그 비용은 수출 단가에 플러스를 시킨다.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가격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CFR 조건 그러면 Cost and Freight. 여기서 cost라는 거는 참고로부터 선적할 때까지. freight는 ocean freight, 해상 운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다? 수입지 도착할 때까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비용이다 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 비용은 수출 가격에 플러스를 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뭐냐면 CFR 조건이면 셀러가 비용을 도착할 때까지는 배송원인 포함해서 셀러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왜 가격에다 반영을 시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가텀지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을 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불의 주체를 나눠준 거죠. 그쵸? 예. 따라서 셀러 입장에서는 바이어를 위해서 바이어한테 물건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한 자기 그 원가하고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비는 당연히 그거는 추가를 시키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아, 누가 여러분들한테 어디 가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디 가서 뭐 좀 사다 줘. 그랬을 때 물건값만 받나요? 에이, 당연히 운송비도 받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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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래서요. 한번 오늘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먼저 CFR 조건, 그러면 운임 포함 인도 조건. 보통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비용 부담의 의무, 책임의 의무, 그 다음에 또, 운송 계약의 주체가 누구냐,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 다음에 보험은, 의무냐, 아니면 임의냐. 임의면 누가 가입을 하게 되느냐. 근데 수출 통과는 누가 하느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목을 중요하는 게 비용의 범위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랬을 때 CFR 그러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cost and freight니까 cost의 의미, freight의 의미를 아시면 되겠죠. 셀러가 부담하는 cost 이거는 창고로부터 공장으로부터 선적할 때까지. freight는 선적한 다음에 수입제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해상 운임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죠.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매도인 부담한다는 게 뭐냐면 매도인이 그 운임을 비용을 다 운송인한테 매도인이 부담한다. 근데 매도인이 자기 돈으로 내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물건 값을 디스카운트 깎아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격에 플러스를 시킨다. 그래서 물건값 마진 해서 10불이고 그 다음에 CFR일 때 비용이 만약에 해상운임까지가 1불이다. 그럼 그때 CFR는 11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바이어가 반발을 하느냐? 야, 인컨터인 줘보니까 셀러가 되도록 되는데 왜 나한테 정가를 시켜?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바이어도 다 알아요. 이 내용을. 그 다음에 항공 또는 복합 운송 시는 CPT를 사용한다. 뭐 그래도 되고요. 예. 그래서 CPT 조건일 때는 대개는 비행기를 운송할 때, 그러니까 항공 운임까지 셀러가 운송인한테 줘라. 그 다음에 그 돈은 가격에 반영시켜라 라고 거래할 때 그게 CPT예요. 그 다음에 위험은 위험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인건텀지에서는 조건을 망라하고 다 같다 그랬어요. 비용의 범위와 위험의 범위는. 근데 시조건만 달라요. 시조건은 어떻게 다르냐?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그러니까 FOB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OB라고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CFR 조건으로 내가 수출하게 되면 나는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을 지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해상운송 과정에서는 그거는 내가 그 비용만 포드한테 주고 혹시 사고 나면 그거는 바이오가 책임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따라서 기억해야 될 셀러 의무 다섯 가지 중에 실무적으로 5가지 중에 세 번째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당연히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운송비를 비용하는 사람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인건텀지에도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돈 내는 사람이 운송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지 협상도 하고 조금 더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깎기도 하고 운임 깎기도 하고. 운임 깎을 수 있냐고요? 운임 깎을 수 있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험은 누가 들으냐? 보험은 CFR 같은 경우에는 보험은 양 당사자, 셀러 바이어 모두 의무가 아니에요. 보험가입이. 보험가입이 의무의 조건은 11가지 조건 중에 CIF, CIP 제목에 I가 들어가 있는 거. 인슈런스. 그것만 셀러가 들도록 돼 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돼요. 실제로 안 들어도 돼요? 실무에서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꽤 있어요. 뭐 귀찮으니까. 돈도 아까우니까.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나 대개는 들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자동차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쵸? 종합보험 같은 거 들잖아요. 그죠? 책임보험이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종합보험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대개는 들잖아요. 그쵸? 예. 왜요? 혹시라도 상관할지 모르니까. 안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예. 왜요? 안 들어도 돼요. 들어요. 왜요? 혹시라도 안 걸릴까봐. 비용 많이 드니까.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누가 하느냐? 수출 통과는 매도인,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한다. 이것도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그쵸? 원칙을. 예. 인가탐지 11가지 조건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셀러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인도하지 끝나는 차인과 비용의 범위가 가장 적은 EXW 조건. 이거는 바이어가 수출 통과를 다 해요. 그 다음에 맨 뒤에 DDP 조건 나중에 나와요. 딜리버드 듀티 페이드 그래서 바이어가 현지에서 통관하고 세금까지 다 내주는 조건. 이거는 당연히 셀러가 수출 통관을 다 한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운임은 선불이에요. 왜요? 셀러가 지불하면 운임은 선불이에요. 수출지에서 지불하면 운임은 선불이에요. CFR 조건, 해상 운임도 셀러가 운송해놨지 주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빠져있네. 그 운송 관련돼 가지고 운송수단에 물건을 싣는 거, 운송수단에서 물건을 내리는 거. 여기에 관련된 용어들 어저께 공부했었는데 오늘 빠졌네요.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시 하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뭘까요? 하역은요, 물건을 싣고 내리는 그 두 가지 작업을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하자를, 아래 하자를 생각을 해서 물건을 내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틀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역 작업하고 있냐? 그러면 그때그때 물건을 뭐 수출하는 건이면 물건을 배에다 싣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할 때는 물건 실는 배가 들어왔다 그러면 하역 작업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물건을 내리고 있느냐? 이런 뜻으로 양쪽 다 그때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헷갈리신다고요?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고요? 정확한 용어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시죠? 쉬핑, 온보드, 보딩, 뭐 쉬먼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은 뭐냐면 적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둘 다 같은 말인데 요 용어는요. 물건을 배에다 싣다 그런 뜻이에요. 싣다. 그러니까 하역이란 말이 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선적, 적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양하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물건을 운송수단에서 내리는 걸 얘기해요. 내리는 거. 그러니까 하역이 아니고 양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양육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양육. 같은 말이에요. 양육.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역이다. 배에서 물건을 하역 작업하고 있다. 그거는 내리고 있는 거, 싣고 있는 거.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헷갈리신다 그러면 배에다 싣는 거는 선적 혹은 적하. 그 다음에 배에서 내리는 거 양하 또는 양육. 그래서 인카텀제 보면 양육비용은 셀러가 부담한다. 양육비용은 바이어가 부담한다. 양하비용은 바이어가 부담한다.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배에서 운송수단에서 내리는 것, 배에서 내리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무역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일단은 용어들이 다 영어로 돼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용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중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양하, 이거 다 중국말들이에요. 한국말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일수록
우리가 한문을 잘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CFR 조건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바이어가 아니면 셀러가 바이어하고 CFR 조건으로 거래하기로 했다. 그러면 운송에 따른 어떤 의무를 약속한 거냐? 운송과 관련된 비용은 수입지 도착할 때까지 운임, 전체 운임을 셀러가 내겠다라는 거고, 셀러는 그 비용을 가격에 반영을 시켜버려가지고 바이어한테 전가를 시키면 된다. 그 다음에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두 번째 책임의 범위는 선적할 때까지만. 예. 그래서 C 조건은 CFR 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건, CIF, CPT, CIF 다 비용과 책임의 범위가 C 조건만 다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세 번째 원칙, 운송계약. 누가 체결하느냐?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운송비를 지불하는 사람. 그러니까 해상운임이나 항공임을 지불하는 사람. CFR 조건은 누가 지불해요? 운송인한테 누가 지불해요? 지불하는 주체는 셀러예요. 그러니까 셀러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근데 보험은 누가 들어요? 보험은 인커텀즈 원칙 뭐예요? CIF나 CIP, I자가 없는 조건들은 양쪽 다 안 들어도 된다. 근데 들면은 누가 드느냐? 해상 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해상 운송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사람. CFR 조건은 셀러는 어떻게 책임을 져요? 선적할 때까지만. 해상 운송 과정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요? 바이어가. 그러니까 들면은 바이어가 든다. 안 들어도 상관없다. 근데 안 드는 사람, 그렇게 배짱이 있는 사람, 배짱아! 모르겠다. 사고 나서 모른다. 이런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누가 하느냐? 원칙. 원칙.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이다. 예외. EXW 조건, DDP 조건. 그래서 EXW 조건은 수출 통과를 다 바이어가, DDP 조건은 셀러가 한다. CFR 조건은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출상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커텀즈와 관련된 그 운송에 따른 의무의 내용을 기억을 할 때는 첫 번째, 셀러의 그 의무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럼 의무의 내용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냐? 5가지. 첫 번째, 비용의 범위. 두 번째, 책임의 범위. 세 번째, 운송계약의 주체.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험을 누가 체결하느냐. 다섯 번째, 수출 통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기억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지.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해요? 첫 번째, 비용의 범위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 두 번째, 비용의 범위는 기본 원칙이 뭐예요? C 조건을 제한 나머지는 비용의 범위와 책임의 범위는 동일하다. 책임의 범위 두 번째. 세 번째,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그거는 우리 이미 비용의 범위를 기억을 했으니까 그 비용을 그 해상 운송이나 항공 운송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근데 보험은 누가 드느냐? 인커텀즈 11가지 조건 중에 I자가 있는 거는 셀러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의무다. 나머지 조건들은 안 들어도 된다. 들면은 누가 드느냐? 그거는 해상 운송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근데 외우는 게 아니죠. 우리 두 번째에서 배웠죠. 위험의 범위. 그쵸?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누가 하느냐? 원칙.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 근데 예외가 EXW 조건, 바이어가 둘 다 한다. 그 다음에 DTP 조건은 셀러가 둘 다 한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인커텀 조건 하나하나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에 따른 의무를 기억할 때는 셀러의 큰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셀러가 부담하는 셀러가 부담하는 의무만 기억한다. 두 번째 5가지만 기억한다. 5가지가 뭐냐? 비용의 범위, 책임의 범위, 그 다음에 운송계약 체결 의무, 그 다음에 보험계약, 그 다음에 통관. 이거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비용의 범위만 외우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그쵸?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연결돼가지고 고구마 뿌리캐듯이 그냥 줄줄 딸려 나온다는 거예요. 외우면 잊어버려요. 외우면 하루를 못 가요. 그쵸? 유행가이죠. 유행가. 그쵸? 내일이면 이질이 꼭 이질이. 하루를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관성 있게 이해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네요.
좀 지루하셨나요? 예. 다음도 시간 잘 맞추도록 할게요. 15분 내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건평행성하세요. 건강하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성공하시고 네, 성취하시고